내 몸에 손대지 마! 민지 씨는 올해 38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죠. 남편 우진 씨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0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10년 전 민지 씨와 우진 씨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진 씨가 했던 말을 민지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진 씨는 늘 민지 씨를 배려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지? 라며 안아주던 사람. 민지 씨는 우진 씨와의 결혼 생활이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였습니다. 우진 씨가 금요일마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민지 씨도 그럴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결혼 3년 차, 4년 차. 어느새 우진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은 먼저 먹어. 민지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쁘긴 해도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야근이라니. 하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많나 보다. 힘들겠네.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금요일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늘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기보단 오히려 상기된 표정이었죠. 그리고 가끔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는 아니었어요. 뭔가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한 냄새.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아, 회사 창고 정리하느라 그래. 환기가 안 돼서. 우진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우진 씨의 금요일 야근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민지 씨도 익숙해졌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남편은 오늘 야근이야라고 말하고 민지 씨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답했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신뢰. 아니,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달, 그러니까 정확히 4주 전이었습니다. 민지 씨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학교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민지야, 남편분은 무슨 일 하신대? IT 회사 다녀. 요즘 금요일마다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 하더라. 그 말을 듣던 다른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 근데 민지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우리 오빠가 그러던데 요즘 금요일은 칼퇴근 문화라며? 민지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민지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동료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은 칼퇴근 문화라고? 그렇다면 남편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날 밤 민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은 칼퇴근 문화. 동료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민지 씨는 자는 척하며 남편을 지켜봤어요. 우진 씨는 조용히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 옆에 누워 금방 잠들었죠. 민지 씨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 주가 지난 금요일 아침, 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여보, 오늘 회사 몇 시에 끝나?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야근일 것 같아. 우진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오늘 직접 확인해 보자. 학교가 끝나고 민지 씨는 남편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오후 6시 직장인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30분 민지 씨는 남편 회사 건물 입구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6시 50분 남편이 나왔습니다. 민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진 씨는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방향이 아닌 반대편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지하철을 탔습니다. 3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탔죠. 민지 씨는 몇 사람 뒤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약 40분 후 남편은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민지 씨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번화가를 지나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1층은 작은 꽃집, 2층과 3층은 간판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우진 씨는 건물 옆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지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음악? 무슨 음악이지? 민지 씨는 건물 1층 꽃집 앞에 숨어서 2층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약 10분 후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 긴 머리, 여자? 민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바람? 민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인해야 했어요. 민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왜? 지금 뭐해?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야.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와. 민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지 씨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온 민지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여자는 누구야?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민지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왔어요. 민지야, 자고 있어? 민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옆에 누웠습니다. 민지 씨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 후 2주 동안 민지 씨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밥 먹어. 응. 먼저 자. 그래. 우진 씨도 민지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민지야,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일이 좀 힘들어서. 민지 씨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사실 민지 씨는 매일 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하지만 수상한 건 없었습니다. 문자도 통화 기록도 깨끗했죠. 진짜 아무것도 없네. 민지 씨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내가 본 게 뭐였지? 결국 민지 씨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어요. 민지 씨는 또다시 남편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죠. 역시나 우진 씨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민지 씨는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건물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2층 문 앞까지.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선생님,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해보세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민지 씨를 쳐다봤습니다. 우진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진 씨는 창백한 얼굴로 민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야근이 아니라 피아노 학원? 왜? 도대체 왜?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민지 씨에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설명할게. 일단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학원 밖 조용한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뭐? 야근이 아니라 피아노 학원이었다고?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왜? 도대체 왜 숨긴 거야? 민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말 못해? 피아노 배우는 게 뭐가 창피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10년 동안 난 믿고 살았는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 우진 씨는 민지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지금 당장은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민지 씨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우진 씨가 뒤에서 불렀지만 민지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지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처 찜질방으로 가서 밤을 보냈어요. 휴대폰에는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민지야, 전화 좀 받아줘.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지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10년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민지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피아노 학원. 10년 동안. 도대체 왜? 민지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숨겨야 했는지.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우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진 씨가 일어서려 했지만 민지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해. 왜 숨긴 건지. 민지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우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8년 전 기억나? 8년 전? 8년 전. 민지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른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많이 손상됐네요.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지만 정밀한 작업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 씨는 무너졌습니다. 민지 씨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교사가 됐죠. 그래도 여전히 주말마다 피아노를 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됐어요. 사고 후 몇 달간 민지 씨는 우울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치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안 돼. 민지 씨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집에 있던 피아노도 처분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우진 씨가 말렸지만 민지 씨는 고집을 부렸죠. 괜찮아. 이미 포기한 꿈이야.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민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 당신이 피아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거든. 내가 자는 줄 알고 한밤중에 거실로 나와서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잖아. 민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봤어? 응. 그때 난 생각했어. 내가 당신 손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당신 꿈을 대신 이룰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우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 너한테 들려주고 싶었어. 당신이 치고 싶어 했던 곡들을. 민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맞아. 매주 금요일마다 학원에 갔어. 처음엔 도레미도 제대로 못 쳤어. 손가락이 굳어서 한 곡 연습하는데 몇 달씩 걸렸지. 우진 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왜 숨긴 거냐고? 말하면 넌 날 말렸을 거 아냐? 그런 거 할 시간에 쉬어라고. 그리고 창피하기도 했어. 40살 아저씨가 도레미 배우는 거. 우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그래. 드디어 한 곡을 완성했어. 무슨 곡인데?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곡. 슈베르트 세레나데. 민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레나데. 민지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곡이에요. 처음 우진 씨와 데이트할 때도 그 곡 이야기를 했었죠. 언젠가 이 곡을 완벽하게 치고 싶어? 그때 민지 씨가 했던 말을 우진 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주 후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날 너한테 직접 연주해 주려고 했어. 10년 동안 준비한 선물. 우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걱정하고 오해할 줄은 몰랐어. 민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풀썩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 쌌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민지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을 의심했어.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우진 씨는 민지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지 씨의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숨긴 게 잘못이야.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도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금요일마다 옷에서 나던 그 냄새는 뭐였어? 아, 그거. 학원 피아노가 오래돼서 나무 냄새가 많이 나거든. 먼지도 많고. 당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는 피아노 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오늘도 한 소절 늘었다. 이러면서 우진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지 씨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야. 민지 씨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고생하고, 괜찮아. 너한테 들려주고 싶었으니까. 우진 씨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 밤 조용히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걸. 2주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민지 씨와 우진 씨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에요. 민지 씨는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오늘 남편이 10년간 준비한 연주를 듣는 날이니까요. 저녁 7시 우진 씨가 민지 씨를 홍대 그 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오늘 학원을 빌렸어. 학원 문을 열자 피아노 한 대가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옆에는 꽃다발 한 알음. 앉아. 우진 씨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우진 씨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시작할게. 그리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어요. 중간에 한두 음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 어설픈 연주 속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밤 조용히 건반을 두드렸을 남편의 손가락. 도레미부터 시작해서 한 음 한 음 쌓아 올린 10년. 민지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 씨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민지 씨를 돌아봤습니다. 어땠어? 민지 씨는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최고였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연주였어. 우진 씨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민지 씨는 우진 씨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천만에. 10년 걸렸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금요일 야근 안 해도 되는 거야? 응.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금요일 밤에는 뭐 할 거야? 우진 씨가 씩 웃었습니다. 같이 피아노 칠까? 응. 너도 다시 시작해봐. 오른손이 불편하면 왼손으로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10년 배웠으니까. 민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년 동안 포기했던 피아노. 하지만, 그래. 다시 시작해볼까? 민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 씨는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오른손은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지만 왼손과 함께 천천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우진 씨와 민지 씨는 함께 피아노 학원에 갑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서툴지만 행복하게 피아노를 칩니다. 지금 민지 씨는 말합니다. 그때 제가 남편을 의심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요. 10년 동안 저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부는 더 솔직해졌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함께 결정하죠. 민지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요. 남편이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 밤 저를 위해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처럼 1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바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